황금 기운이여 솟아나라. 깊은 동굴 속처럼 출구 없는 반전 매력에 빠져보고 금이 많이 나와서 주변에 노다지굴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프로농사꾼의 행복한 투잡 인생, 노래로 에너지 충전 완료. 세상에서 음반을 그래도 나름 30까지 냈습니다. 보고 듣고 즐기고 완벽한 3박자의 신명나는 여행지, 경기도 광명으로 떠나볼까요? 언덕처럼 나지막한 산들이 남북으로 뻗어있는 광명시 중심부. 산 중턱으로 사람들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가까이에서 보니 산속에 숨겨진 건 바로 동굴이었네요. 그런데 어디선가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올라오자마자 딱 느껴지는 게 시원함이 나거든요. 이 바람이 뭐 에어컨을 틀어놓은 건가요? 여름에는 관람객들이 저 앞에 쓰시면은 에어컨 틀어놨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어컨을 틀어놓은 건 아니지만 늘 항상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관람하실 수 있는 곳이 광명 동굴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방문객 중에서도 소식 빠른 분들은 긴팔을 챙기셨는데요. 내부에 들어가 보니 직원들의 옷차림은 벌써 겨울입니다. 긴 시간을 있다 보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는 추위를 오래 견디려면은 두꺼운 걸 입어야지. 마치 거대한 냉장고 같은 이곳. 그래서 78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소래포구의 새우젓을 숙성하는 동굴로 활용을 했습니다. 새우젓이 10도에서 15도 사이에 둬야 숙성이 잘 되는데, 그 온도에 잘 맞아가지고 3,000톤 가까이 이제 새우젓이 이곳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동굴의 과거는 바로 새우젓 숙성 창고라고 하기엔 지금의 모습이 너무 화려한데요. 들어서자마자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휘황찬란함. 우주 공간처럼 꾸며진 웜홀 광장을 지나면 미다스의 손이 훑고 지나간 듯 번쩍번쩍 황금빛으로 물든 길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동굴에 웬 황금이죠? 1912년부터 72년도까지 금운동 아연을 캐던 광산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광부분들이 60년간 7.8km의 갱도를 만든 곳입니다. 사실 광명 동굴의 본질은 새우젓 창고도 단순한 테마 동굴도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개발돼 광물을 채굴하던 광산. 당시 채굴된 금의 양만 해도 50kg이 넘었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금이 많이 나와서 주변에 노다지굴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실제 그 메인 관람지 안에는 금이 있다고 얼마 전에 그 금속학회 그 연구자분들이 슬쩍 말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채굴을 하면 철컹철컹 철창행일 수 있으니 대신 황금 기운 받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어볼 수는 있겠죠. 채굴량이 많았던 만큼 미로처럼 이리저리 뻗어있는 동굴. 공간마다 색다른 재미가 가득하니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입니다. 와, 여기엔 물고기까지 살고 있네요. 물고기마저 황금빛, 부와 복을 불러온다는 금용입니다. 이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은 동굴물일까요? 수돗물일까요? 보통 수돗물 쓰지 않나요? 틀렸습니다. 광명 동굴에는 그 9만 톤이라는 물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 물로 물고기들을 키우고 있고, 동굴의 또 다른 거대한 비밀, 황금 부자 말고도 안반수 부자기도 하다는 이곳. 호수는 물론 거센 물줄기 장착한 폭포까지 곳곳에서 안반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용이 가능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광부분들이 안에서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 하실 때 생명수처럼 여겼던 게 광명 동굴 안에 저장되어 있던 물이고, 저희는 그것을 광부 생명수라고 합니다. 광부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던 안반수 폭포를 지나면 절로 악소리 나는 경사의 계단이 나오는데요. 와,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광물이 이동하는 길이었던
사선으로 뚫려 있는 갱도라 경사가 35도 또 뭐 45도라서 그 위에 관람동선을 만들어서 경사가 좀 급합니다. 그런데 계단만 경사가 심한 게 아닙니다. 벽 안에 뚫린 이 구멍은 또 뭐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돌을 받아내리는 시설입니다. 그 돌들을 저 위에 한 곳에 모아놨다가 신호를 하면 돌을 쏟아서 부어서 광차 안에 담게 하는 시설로 마찰력으로 안에가 이제 미끄럼틀처럼 맨들맨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컴한 동굴 안에서 노다지를 꿈꾸며 희망을 품었던 광부들의 애환까지 광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 이제는 천연 스피커가 장착된 공연장이자 물고기가 헤엄치는 아쿠아리움, 또 녹음이 가득한 식물원으로 팔색조 매력을 뽐내는 중인데요. 색깔도 여러 가지 컬러들이 색깔 바뀌는 예의대로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제 딸이랑 관람할 수 있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광명에 인기 스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그런데 어째 갈수록 보이는 건 논밭뿐. 인기 스타는 둘째치고 인적 자체가 없는데요. 논밭을 수색하던 그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노밭에 자포를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데 혼자 하세요? 아내와 둘이 같이 합니다. 아내가 부재 중일 땐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밭일. 그런데 한눈에 봐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무는 한 300평, 350평 정도 규모가 되고요. 고구마 밭은 한 400~500평. 지금 경작하는 건 한 16,000평, 한 15군데로 다녀야 돼요. 심지어 이제 강화도까지 갔다 와야 돼요. 관리해주는 경작지로 원정까지 다니는 그야말로 프로 농사꾼. 흔한 자식 자랑이 이어지는데요. 이쁘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요. 먼저 몇 개 캐서 먹어보니까 파근하고 달큰하고 밤 고구마 아닌데 맛있어요. 주변에서 탐낼 만한 일꾼 많네요. 그런데 농사 솜씨로 인기 스타가 된 건가요? 잠시 쉴 때도 밭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뭘 그렇게 유심히 보고 계신가요? 매년 하는 행사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장소가 적합할까, 올해는 가능할까, 그건 지금 그걸 궁리 중입니다. 논두렁어마키라고 제가 해오는 행사입니다. 아니, 이 허허 벌판에서 음악회를 연다고요? 제가 이제 농사 짓는 곳에서 별을 다 베고 그 자리에 악기와 출연자들이 모여서 같이 음악회를 여는 겁니다. 사실 평범한 농사꾼처럼 보였던 김백근 씨는 음악회를 열고 직접 노래까지 부르고 있는 광명의 인기 스타. 일명 노래하는 농부로 통한답니다. 사람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너무 좋대요. 그냥 완전 힐링이고 뭐 하늘을 볼 수 있고 시골의 정체와 그거에 대한 감사, 이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매년 행사할 때 어느 정도 찾아오시나요? 많이 오실 때는 500분?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해 밭에 나올 때도 농기구는 빼먹어도 기타는 꼭 챙긴다는 김백근 씨. 즉석에서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잠시 감상해 볼까요? 하늘엔 구름이 흐르고 대지엔 찬바람만 불어와 그 속에 피어나는 웃음은 만인의 신성함이여라. 가을 감성과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죠. 쌀을 주제로 작사 작곡까지 직접 했다는 자작곡. 밭일을 하다가도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기타를 들고 작업에 몰두한답니다. 너의 사랑. 그래도 저
가수입니다. 진짜 가수예요? 그럼요. 음반을 그래도 나름 3집까지 냈습니다. 농사꾼이기 이전에 록밴드의 기타리스트였던 김백근 씨. 낮에는 농사꾼으로 밤에는 가수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요. 소리 하나 빠져나갈 틈 없이 달걀판으로 철통 방어를 해놓은 작업실에는 기타 여러 대와 농악기 그리고 스피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가수로서의 그의 열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공간. 밴드였는데 포리너라고 이제 이방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졌어요. 세컨 기타 치다가 밴드가 이제 해체가 된 거예요. 고향이 여기였으니까 당분간만 이제 농사를 거들면서 있다가 나오자 이렇게 생각됐는데 1년 한 게 지금 39년이라는 농부의 생활이 됐고 직업이 됐습니다. 물론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 음악까지 병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매일 발성 연습하고 저 산에 가서 2시간, 3시간 이런 연습하면 12시간 넘어요. 거기서 막 졸다가 내려오고 다음날 또 새벽에 일하고 이런데 그게 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뭐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도 못 왔을 거예요 아마.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계속해서 노래를 부를 거라는 김백근 씨. 하루 또 그 속에서 내 살아가네. 모든 계절의 봄, 여름, 가을 속에서 그 더위를 이겨낸 곡식이 연구는 것처럼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닌가. 녹지 공간이 어우러진 한 아파트 촌. 하늘을 가린 천막에 북적이는 사람들까지 5일장이라도 선 걸까요? 구경에 동참한 제작진. 그런데 흔한 장터 모습과 닮은 듯 다른 풍경. 설마 이건 웨딩드레스 아닌가요? 웨딩드레스를 가위로 자르기까지? 입어보긴 했었는데 막상 자르니까 되게 생소한 느낌이 들고 이게 재활용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이 행사의 정체는 바로 환경을 생각하는 장터, 이름하여 환상마켓.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입히는 업사이클을 체험하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웨딩드레스가 1년에 3번에서 4번만 입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웨딩드레스가 170만 벌이 버려진다고 해요. 웨딩드레스는 합성섬유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도 썩는데 수백 년이 걸리고요. 토각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서 대기오염을 일으킨다고 해요. 버려질 위기에 놓인 웨딩드레스로 의상 체험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소품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한다는 환경 강사. 오늘은 뭘 만드는 걸까요? 드림캐쳐. 드림캐쳐가 뭔지 알아요? 안무 끄는 걸 막아주는? 하늘하늘 고운 레이스가 절로 좋은 꿈을 꾸게 해줄 것 같은데요. 집들이 선물로도 그만, 고사리 손으로 만든 작품에 엄마도 대만족입니다. 딸이 관심이 많아요. 장바구니 꼭 이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재활용 이제 분리수거 잘 하는 그런 것들이요. 이곳에선 쓰레기를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은 물론 아예 쓰레기가 생기는 걸 원천 봉쇄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는데요. 프라이팬까지 준비된 이 부스에선 또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회용 비닐을 좀 덜 써보는 역할로 이제 밀랍을 면에다가 흡수시켜서요. 밀랍 랩을 만들어 보았어요. 밀랍 랩은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천연 포장재. 밀랍은 일단 벌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식용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을 쌀 때도 굉장히 안전한데요. 네, 무엇보다 또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고 6개월까지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직접 만들어 사용해 볼 수도 있으니 환경교육은 기본, 뿌듯함은 덤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 쉬워서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 엄마요. 환상마켓이 열리지 않아도 이곳에선 언제든 업사이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것,
무인도처럼 한 구석에 우뚝 솟아 존재감을 뽐냅니다. 자세히 보니 녹색 쓰레기가 한가득. 빗자루라든가 과자 봉지 아니면 의자, 소주병들 이런 것들을 버리면 다 그냥 쓰레기예요. 근데 버리지 않고 우리 녹지를 표현한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초록색 옷을 입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병뚜껑으로 된 광명시 지도도 그중 하나. 광명시가 원래 녹지가 한 80% 이상이었어요. 지금 재개발이 되면서 녹지가 많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쓰레기가 녹지로 바뀌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런 녹지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평범한 그림처럼 보이는 이 작품의 소재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늘 보던 책입니다. 책, 버려지는 책으로 이거를 다 찢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코팅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종이의 따뜻한 질감을 살려 정이 오가던 달동네를 표현한 작품. 하지만 이보다 소재가 더 불분명한 것이 있었으니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죠. 검정 비닐봉지를 녹여가지고 굳힌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향을 꿈꾸면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삶을 살죠. 하지만 그 유토피아를 꿈꾸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흘러내리는 도시를 연상을 하는 거예요. 예술 작품으로 새로 태어난 폐기물을 통해 자원 재활용의 묘미와 환경 보호의 소중함까지 배워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시 재생의 진심인 광명시, 녹지 부자인 이곳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다는 이곳은 바로 세빛공원입니다. 빗물을 저장해 놓은 저류지가 호수처럼 반짝이며 주변 풍경을 담아내고 푹신한 잔디 사이로 달콤한 꽃향기가 동행해주는 휴식처. 여행하다 지친다면 세빛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겠죠. 지금까지 경기도 광명이었습니다. 유럽게